갓난아이들이요, 무한반복으로 연습을 해서 기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무한반복으로 연습을 해서 걷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미취학 연령대 왜 미국에 가서 1년 정도 산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은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공부를 고통스러워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공부법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이가 공부하는 거 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아이는요, 내가 기고 싶어, 내가 걷고 싶어, 엄청 강한 동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붙은 동기인 거죠. 근데 우리의 동기는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동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는요, 무의식까지 작동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자연스럽지만 강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요, 우리는 강제된 약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차이입니다. 자, 아이는요, 자신의 방식으로 즐겁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고통스럽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는 기는 연습, 걷는 연습, 이거 무한반복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작은 성취를 스스로 느끼고 즐거워하고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우리는요, 성취감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당연히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실행 능력이 강력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요, 아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공부법을 왜 잊어버리고 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입시지옥 때문에 그래요. 이 입시지옥은요, 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뜨리고 만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교육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자, 초등학교부터, 사실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요. 정말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 그래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심지어는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공부예요. 또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그것도 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결국은요, 우리에게 공부라는 것은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어떤 희망차고 즐거운 열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인인데도요, 심지어는요, 공부해라 하는 환청이 귓가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 직업 상태, 돈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 이거와 상관없이 이 착란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다 같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죠.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도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 심지어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 그런데 실제로 하면 작심삼일이야,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방법은 아이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 방법은 큰 방향만 있지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요, 저는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배우고, 그게 정해진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기본을 배우고 자신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거기서 다시 기쁨을 느끼고 또 공부를 반복해서 즐겁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이 자기만의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은 교육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열을 매깁니다. 저는 이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르디웨라는 사회철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비투스와 구별짓기라는 것을 정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 쟤는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구별짓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아비투스, 습관, 헤빗 같은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아비투스가 몸에 익어요. 그리고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이 구별은 정말 불행하게도 사회적 수준의 구별로 발전해 간다는 게 부르디유의 문제제기입니다.
제가요, 이 대목에서 제 고등학교 때의 경험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동창 중에요, 별명이 돌빼기예요. 이 친구는 머리를 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백구를 치고 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도서관에 가면 항상 몸은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백구 친 머리를 툭 치면서 너 졸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돌백은요 하고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나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야, 나 졸지 않았어.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서관에 들어가면 돌백의 백구 머리를 툭 치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었던 거죠. 이 돌백 내 친구의 경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도 방법을 모르면 그것을 잘 할 수 없다는 걸 잘 얘기해줘요. 물론 그 친구는요, 다행히 그 성실성 덕분에 엄청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모대학을 졸업하고 샐러리맨이 돼서 평생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 돌백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험을 하는 그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책상에 앉으면 졸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졸음이 오는 상태인 것이 이유인 때도 있죠. 그럴 때는요, 장소를 옮겨야 돼요. 벤치나 소파로 장소를 옮긴 다음에 비스듬히 앉아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공부를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또 장소를 옮겨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몸의 상태와 자기의 장소, 분위기 등이 맞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는 이것이 나의 몸의 상태하고 장소가 잘 맞지 않는 거구나 하고 장소를 옮겨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방법으로 자기 몸에 익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집중이 안 되고 막 졸리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첫 번째 답인데 꿋꿋하게 의지로 그 장소를 지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오르지 않죠. 물론요, 마음이 또 느슨해져서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간을 30분, 40분, 50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세팅해 놓고 과제를 좀 과하게 잡아서 엄청 서두르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잠이 부족해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전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은 반드시 낮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잠을 푹 잔 날도 낮잠을 몇 분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30분이 넘어가면 숙면 모드로 들어가서 깨어나는데 더 힘이 든다고요. 그래서 낮잠은 반드시 30분 이내로 자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죠. 낮잠을 자고 세수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요, 졸음 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졸려. 그러면 휴게소에 차를 세워놓고 한 10분만 자고 공기를 좀 센 다음에 운전을 하면 졸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올 때 제가 지금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경우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으니까 저는 공부법 학원 같은 게 있을 법하다고 생각해요. 학원에서 공부법을 잘 가르쳐 준다면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상상을 제가 해본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도록 잘 유도해 주는 그런 학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원이라는 것은 제가 학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유튜브 영상이 됐건 다른 어떤 커뮤니티가 됐건 저는 이제부터 자신만의 공부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해가고 불필요한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자신을 덜 사랑하거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차근차근 극복해가는 하나의 길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공부법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에 붙이지 못했을까요? 그거는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 나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수능 날을 목표로 해서 자기 인생을 모두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공부법을 익히려면요, 시간을 자신이 세팅해야 돼요. 자신의 몸에 맞게, 자신의 현재의 능력에 맞게 공부법을 세팅을 해야
자신의 공부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공부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리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요, 우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이 입시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시지옥으로부터 탈출하시면 여러분들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세팅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결국 긴 시간하고 작은 시간을 잘 조합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 활용법을 갖는 것이요, 공부법의 출발입니다.